안녕하세요. 독서지도사 특강을 진행할 이승화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독서 토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제 소개인데요. 저는 현재 교육회사에서 국어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3권의 책을 썼습니다. 네, 오늘 배울 독서 토론의 다양한 종류인데요. 우선 지정도서, 자유도서, 그리고 주제 중심, 읽기 중심 이렇게 4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하나의 책을 지정하느냐, 선정해놓고 그걸로 모임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유도서와 지정도서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정도서, 하나의 책을 지정해놓고 하는 독서 토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네, 지정도서 독서 토론은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그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임 후기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다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러한 독서 토론의 장점은 책을 좀 더 꼼꼼하게 읽게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눌 거,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이 텍스트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가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꼼꼼하게 읽게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공감해주고 받아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꼼꼼하게 읽게 되고 또 책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도 현장에서 가능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던지면 상대방이 이해한 부분을 대답해주고 그걸 통해서 나의 이해를 도울 수도 있고요. 또 같은 맥락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라는 다양한 관점들이 이제 공존할 수가 있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이 지정도서 독서 토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묻는 것 중에 뭐 출판사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셔요. 그래서 특히 고전, 오랜 시간이 지난 책들은 저작권이 풀리면서 출판사별로 이제 다양하게 뽑아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책인데 출판사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럴 때 같은 출판사로 이제 꼭 정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같은 책인데 출판사는 다르게 해도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정도서라는 입장에서 먼저 명확히 하다 보면 어, 같은 출판사에 똑같은 책을 하면 가장 좋은 점이, 페이지를 공유하거나 제가 50페이지에 이 문장이 좋았어요 라고 했을 때 서로가 모두가 50페이지를 보면 다 그 문장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같은 텍스트를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그거는 내가 100페이지에서 어느 세 번째 문단을 낭독하면 다 그걸 펼쳐서 보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가장 알찬 지정도서 독서 토론이 됩니다. 하지만 출판사가 다른 것도 또 장점이 있어요. 출판사가 달랐을 때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책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실제로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이제 오래 했었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이제 읽고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지정된 출판사의 책은 보유량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빌리려고 해도 빌리지 못하는 분도 많은데, 출판사는 자유입니다라고 했을 때 각자 다른 책을 골고루 빌려와 할 수 있어서 책 구매에 대한 부담, 참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출판사에 꼭 구애받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라는 이제 참여 지침을 밝히기도 했고, 좀 더 깊이 있게 고전이나 파고들려고 했을 때는 모두 하나의 책, 뭐 청소년용으로 쉽게 쓰여지고 이런 거 말고 하나의 책으로 해서 깊게 파봅시다, 이렇게 결이 좀 달라지기도 해요. 또 조금 더 의도적으로 문학 같은 경우 특히 번역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출판사가 이제 같은 원본을 바탕으로도 다른 번역자를 쓰기 때문에 번역자에 따라서 문체가 많이 달라져요. 그것들을 비교하는 맛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단점으로는 50페이지의 이 문장이라고 했을 때 서로 페이지가 달라서 공유하기가 힘든 면이 있지만, 뭐 찾을 수 있는 문장 내에서는 이 문장이 여기는 이렇게 번역되고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번역되고, 그런 것들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맛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컨셉에 맞게 선정하시면 되고요. 단점으로는 지정된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도 어떤 특정 기간 내에, 왜냐면
몇 월 며칠 날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읽고 생각을 정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부담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책을 내가 좋아하는 책이면 이제 좋아하는 관심사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관심이 조금 없는 좋아하지 않는 분야인데 그 책을 내가 의도적으로 읽어야 되는, 그러니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정된 책을 지정된 기간 안에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 어떤 분은 이걸 긍정적으로 보기도 해요. 내가 평소에는 읽지 않을 책인데 독서 모임에서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새로운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걸 좋게 보는 분도 있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이상의 기간을 꼭 확보하는 걸 이제 기본 전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책에 대해서 미리 구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런 이제 조금 더 여유를 줄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자유도서 독서 토론입니다. 자유도서 독서 토론은 참여자들이 각자 서로 다른 책을 가져오고 그 책들의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딱 그림에서도 다양성이 느껴지죠. 아까는 한 권의 책을 모두 읽었다면 여기서는 서로 다른 책을 가져와서 뭐 소개를 하고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자유도서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유도서란 말 그대로 어떤 책을 가져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막 읽고 있던 걸 가져오기도 하고 내가 옛날에 다 읽은 책을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편한 책을 가져와요. 그래서 참여에 좀 더 의의를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독서 토론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책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양한 책을 만날 수가 있고 소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아서 부담이 없어요. 내가 내일 모임 있는 거 알았으면 그냥 내일 내가 과거에 읽었던 책 아무거나 가져와서 소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정도서는 2주, 3주 그런 확보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서로 다른 책을 가져오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맥락이 좀 단절되는 경향이 있어요. 공통된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독서 공동체, 독서 모임에서 자유도서를 이제 쉽게 입문자용으로 가볍게 자유도서를 하고 여기서 관심 있는 분들을 지정도서로 같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또 지정도서와 자유도서를 섞어서 하기도 해요. 지정도서는 좀 깊이 있는 이야기, 부담이 조금 되지만 긍정적인 부담감을 생각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자유도서와 이렇게 번갈아서 섞어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로 자유도서는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식이기 때문에 사회자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사회자 역할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공통된 맥락이 없기 때문에 그 서로 분절된 맥락 속에서 공통된 화제거리를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대화를 건네고 이 사람들이 서로 참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통된 텍스트를 오히려 질문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더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도서 모임을 해서 이야기가 파편적으로 진행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다양한 이야기가 융합되느냐, 이것도 잘 진행하는 역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참여자의 역량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제 도서 독서 토론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주제를 우선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정도서도 가능하고 자유도서도 가능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똑같은 이제 주제를 정하고 하는데도 이거를 자유도서로 접목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유롭게 책을 가져오세요. 근데 기본 메인 컨셉을 한번 정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유도서인데도 북 디자인, 그러니까 책의 표지가 정말 이쁜 책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그 책의 표지가 이쁘다는 컨셉 하에서 자유롭게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핵심 주제를 정하고 컨셉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책을 가져오게끔 하는 이런 컨셉 있는 자유도서 모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다 보면 책 표지에 대한 주제, 책 표지에 대한 나의 이해, 책 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컨셉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거리에 공통된 텍스트도 가져오고,
그리고 나의 참여 자유도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음은 이제 또 휴가 갈 때 가고 싶은 책. 결국 휴가 때 읽으면 좋을 책. 이런 식의 의미를 서로 부여하게끔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좋아하는 책 아무거나 가져올까? 그러다가도 컨셉이 있네. 그럼 휴가라고 생각하고 휴가 갈 때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서 소개할 때도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런 목적에 맞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맥락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를 좀 더 이해하죠. 그리고 자유도도 함께 가져갈 수 있어요. 다음은 주제 플러스 지정도서. 그러니까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지정도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모임이에요. 제가 5월, 매 월별 주제를 정해서 모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족이란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작품을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주는 허삼관 매열기를 읽고 이제 같이 토론을 합시다. 그리고 허상과 매력에 나오는 이제 가족적인 이야기를 중심 메인 키워드로 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다음에는 또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보고 와서 토론을 하고, 마지막은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책을 읽고 만나서 토론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가족이란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하면서 지정된 책과 지정된 영화, 그리고 한 달이 다 끝나고 나서는 가족이란 주제에 대한 나의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끌어내는 그런 식의 컨셉의 이제 모임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또 역사라는 주제에 맞게도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다 같이 읽고 와서 좀 더 역사라는 깊이 있는 키워드를 같이 이해해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했고, 뭐 책과 영화 이렇게 진행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 도서 독서 토론의 장점은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있다. 아까 제가 뭐 가족이란 주제로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선정한 거, 그리고 역사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주제 선정한 거, 이러다 보면 주제가 많이 겹치면서 역사라는 주제를 좀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들이 이 책에서 확장된 거기 때문에 책과 내 삶 속에 있는 주제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가능하고, 또 조금은 유연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역사라는 주제라고 했을 때도 해당 뭐 책을 통해서 특정 사건을 접할 수도 있지만, 꼭 책이 아니라 영화나 다큐로도 그 사건을 접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막 서로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란 거의 지정도서 외에도 서로 가족이란 키워드를 가진 다양한 영화나 다큐, 뭐 만화 등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유연하게 모임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서관에서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키워드로 가족에 대한, 뭐 친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우리 인간 본연적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삶을 살아오면서 그거는 평소에 많이 고민하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통된 텍스트가 없어도 대화가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주제 도서 관련된 그 주제 독서 토론은 좀 유연한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좀 책과 관계없는 대화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제 토론이라고 하면 깔끔한데, 이제 독서 토론이라고 했을 때는 주제 자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독서에 대한 영역을 많이 빼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많이 3000%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단점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와 독서가 긴밀하게 연결을 잘 하도록, 너무 3000% 너무 과하게 빠지지 않도록 사회자가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읽기 중심 독서 토론이에요. 그래서 함께 책을 읽는 것에 좀 더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묵독, 속으로 읽는 거죠. 낭독, 소리내어 읽는 거, 윤독, 돌아가면서 읽는 거, 필사, 이렇게 적으면서 읽는 거. 이것도 자유도서, 뭐 지정도서 모두 가능한 형태예요. 우리가 독서 토론하면은 토론에 집중하다 보면 그냥 말하고 듣고 이런 활기찬 역동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읽는 것 자체에 중심하는, 그러니까 독서의 자체에 중점적으로 두는 이런 모임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묵독 파티, 그러니까 서로 한 공간에 모여서 서로 각자의 책을 읽는 거예요. 묵독. 그러고 하다 보면 제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서로 같은 책을 읽고 대화를 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조용히 책을 읽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낭독 모임, 이거는 어떤 내 생각을 말하거나 비평하거나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좋았던 문장, 아름다운 문장들을 서로 이제 소리내어서 읽고, 특히 시집 같은 경우는 낭독 모임 많이 하는데 그런 낭독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듣고 그래서 만족해하고. 다음은 윤독. 윤독은 좀 특이하죠. 이거 초등학교 생각하시면 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초등학교 때 보면은 교과서 돌아가면서 읽는 거, 앞에 한 줄 읽고 다음 학생이 다음 줄 읽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조금 어려운 책, 고전, 뭐 이렇게 좀 문장이 좋은 책 이런 것들을 윤독하는 모임도 있어요. 그러면 문장 자체를 곱씹는, 그리고 제가 잘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이제 듣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필사 모임은 이제 내가 정말 손으로 이게 글을 적으면서 이제 생각을 나누는 건데, 그것도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뭐 한 권의 책, 지정도서든 아니면 각자 다른 책을 가져왔거든 좋아하는 문장들을 같이 이제 적어보고 공유하는 그런 식의 필사 모임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이제 묵독의 이제 그 공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모여서 각자가 각자의 자리를 잡고 각자 책을 읽는 이런 이제 분위기였고요. 이런 읽기 중심의 장점은 독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 우리가 항상 독서의 가장 큰 이제 난제 중에 하나가 독서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어차피 지정된 시간은 책을 읽는 시간, 여기서만 노트북 하거나 핸드폰 만지고 이러면 조금 민망할 정도로 서로가 책을 읽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집중력도 굉장히 향상이 돼요. 그래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딱 그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들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함께 있는 공간 속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꼭 같은 책, 같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고 참여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내가 아무 책이나 한 거 가져와서 그냥 그 몸만 가면 되고, 뭐 서로 자기소개하는 게 부끄럽고 생각을 말하는 게 부담스럽고 이러면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읽고만 와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다. 단점은 우리가 독서 토론이라고 했을 때 이제 있는 그 장점, 서로 생각을 교류하고 막 뜨겁고 다양한 감상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지는 못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기본을 이제 읽기 중심으로 하고 플러스 알파로 또 생각을 교류하는 식으로 확장해 나가기도 해요. 참여하는 자유, 읽기만 하고 가기도 가능하고, 읽고 나서 좀 아쉬운 분들은 참여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확산해서 이제 모임 만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독서 토론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정도서와 자유도서는 책 한 권을 지정해서 하느냐 아니면 자유롭게 책을 가져와서 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나눈 거고요. 주제 중심은 또 지정 자유 모두 가능하지만 어떤 특정 키워드, 특정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러니까 책보다 먼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이제 책과 모임을 정하는 것, 그래서 그 주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 이런 특징이 있었고, 읽기 중심은 독서 토론에서 토론보다 독서에 좀 더 힘을 줘서 뭐 낭독, 윤독, 묵독, 필사 등등의 읽는 과정 자체를 소중히 생각하고 공유하는 그런 형태였으며, 그래서 각자 이제 장점과 단점이 나눠져 있고 실제로는 많은 단점들이 서로 보완이 돼가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복합된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4가지 종류만 이제 우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플러스 알파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임을 갖고 토론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유연하게 형태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임의 형태, 그 여러분이 지도하고 싶은, 기획하고 싶은 토론의 형태,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게 기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독서 토론의 종류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